그런데 그 추세선이 제가 보니까 1150원에서 HP 필터 통계적 기법으로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한 12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환율이 뭐 1050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데 조만간 1200원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강교 교수 김영희입니다. 최근에 우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죠. 환율이 왜 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우리 환율을 전망하기 위해서는요, 결국 달러 지수를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러당 원화 환율,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환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론을 좀 미리서 말씀드리면요, 미국 경제의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중장기적으로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도 우리 그 주식을 사게 되죠. 그러면 올해 들어서 달러 가치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흔히들과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블룸버그 같은 데서 보면 달러 지수가 발표하는데 이거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예요. 그래서 작년 말에 달러 지수가 95.67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5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떨어져가지고 현재는 10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달러 가치가 이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한 7.3% 상승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다른 통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34엔까지 올라왔죠. 거의 15% 이상 떨어졌고요. 유로 가치도 한 6%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위안 가치가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위안화 가치도 작년 말에 비해서 한 5% 정도 떨어졌죠. 우리 원화 가치 5월 말이 1254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1189원이었으니까요. 5.5%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언론에 보면은 우리 통화만 돈 가치만 많이 떨어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엔화에 비해서는 훨씬 덜 떨어졌죠. 엔화 가치가 약 16% 떨어졌고 유로 가치도 6% 떨어졌습니다. 우리 통화 가치가 한 5.5%, 6%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우리 돈 가치만 떨어진 거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돈 가치가 덜 떨어졌다. 선진국 통화에 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미국이 빅스텝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월에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요. 5월에는 0.50% 올렸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FOMC가 있는데 여기서도 빅스텝 할 거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 시장 금리가 더 많이 오르고 미국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른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주 높아진 거죠.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모든 투자자들, 금융회사들도 안전자산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수요가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1973년부터 달러 지수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그림에 추세선을 그려놨습니다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 가치가 크게 두 번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85년 9월 플라자 합의였었죠. 8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G5 선진국 모아놓고 우리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이때 달러 가치가 거의 85년 2월부터요. 물론 플라자 합의 이전부터 떨어졌습니다만 92년 2월까지 거의 7년에 걸쳐가지고 51%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 IT 거품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세계 경제 차지하는 미국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죠.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32%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달러 가치 떨어지고 미국 비중 축소되면서 이때 달러 가치가 2002년 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40%나 하락했습니다. 최근 반등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IMF가 2027년까지 세계 경제 전망을 해놨는데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 31%, 2021년에 24%였습니다. 그 뒤로 미국 경제가 조금 회복되면서 올해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미국 비중이 지금보다 낮은 22.7% 정도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에 달러에 대한 비중도 여러 가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면 달러도 보유하고 그다음에 유로와 엔화, 중국 위안화 이런 통화를 보유하거든요. 근데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를 71% 보유했어요. 그런데 작년 말 보니까 59%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 사이에 유로 비중이 올라왔고요. 최근 3년 동안 보니까 위안화 비중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 속도를 보니까 달러 비중 줄어들고 대신 위안화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 중국 달러 비중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미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30%고요. 특히 대외 순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 1000억 달러 됩니다. GDP 대비 79%였어요. 2011년 8월 달에 S&P라는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죠. 우리나라 주가도 그 한 달 동안에 그 20%나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그때보다 2배 이상 높아졌고요. 대불균형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 대순부채가 18조 달러인데요. 이거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 견디느냐. 세계 각국이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미국 주식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삼성전자 방문했지 않습니까? 현대차 총수 만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회사들이 미국 투자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직접 투자로 18달러 대순부채가 메꿔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에는 미국 주가가 상당히 거품 영역에 있고요.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어요. 아직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발생했다, 거품 붕괴 초기 국면에도 들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으로 증권 투자 자금, 직접 자금 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올해 지금 달러 가치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화환율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원달러 환율이 1290원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1230대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125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1250원, 1300원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저는 올 3분기부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미국 물가가 3월에 고점을 쳤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 중에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물론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빅스텝 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는 구체적인 조짐이 장단기 금리 차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 국채 수익률 이게 2020년 2월달 코로나 때 10년짜리가 0.53%까지 떨어졌다.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3.1%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앞으로 올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은 미래 경제는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내년 경제 성장을 지금 계속 각 전망기가 낮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낮아질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결국 미국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장 보는 3분기부터라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빠른 속도는 안 떨어질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원달러율이 1150원에서 상하 1호 100원, 밑으로 100원, 일시적으로 1050원까지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세선이 제가 보니까 1150원에서 HPP 필터 통계적 기법으로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한 12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환율이 1050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데 조만간 1200원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올 안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주식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느냐, 기업 이익 증가율이 어떻느냐, 이걸 보고 우리 주식을 사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금액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상관관계,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냐, 환율이 떨어질다고 기대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분기에는 환율이 1,200원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일부 외국인들이 아마 3분기에는 주식을 살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최근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 많이 낮은 수준에서 좀 계속 나쁜 조정, 이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하락 국면이라고 아직도 주가가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지난 2월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가 수축 국면의 초기의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3분기 무렵에는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다,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오르니까 계속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것 전망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미국 금리, 특히 10년 국채 수익률이 머지않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결제원회에서 매월 실질 실효환율을 계산하는데요. 지난 4월 기준으로 보니까 달러 가치는 한 22% 가대평가됐어요. 지금 제일 저평가된 통화가 엔화입니다. 39% 정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모든 경제 변수는 균형에 접근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엔화 가치, 위안화 가치, 원화 가치가 오르는 국면이 아마 3분기부터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해 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